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알아두면 쓸만한 간단한 하지만 강력한 한방요법 5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내용보다는 훨씬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법이 될 겁니다. 자, 이 5번째 중풍이나 심장마비, 심근경색,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방요법입니다. 사실 이런 요법을 예전에는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응급의료체계가 사실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응급처치를 잊어버리셨고요. 그래서 일단 119에 전화부터 하게 되죠. 물론 굉장히 응급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응급요원들이 굉장히 빨리 오지만 그 20-30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목숨이 달려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법을 알고 계시다가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신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십선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손끝, 그죠? 손톱 밑 이 5군데, 그러니까 손가락 10개니까요. 이 손톱 밑 끝부분을 십선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이 손톱 밑을 찔러서 피를 충분히 빼주시는 요법입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빼주시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무작위로 이렇게 빼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금 정교하게 주요 정혈을 사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혈이 뭐냐? 이게 우물정자입니다. 우물, 그죠? 우리가 예전에 물을 퍼먹던 우물. 주로 손끝, 발끝에 있는 경락의 시작점입니다. 그 경락의 시작점에서 기가 샘솟는다 이런 뜻으로 이 우물정자를 써서 정혈이라고 합니다. 이 정혈들이 손끝, 발끝에 있는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 주로 쓰는 혈자리들은 어디냐면 손에서는 중충혈과 소상혈을 씁니다. 소상은 지난번에 해열요법 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이 세 번째 손가락의 이 안쪽 이 자리가 중충혈입니다. 중충, 그죠?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의 안쪽 이 혈자리가 소상혈입니다. 인체를 세분해 봤을 때 경락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머리가 아니죠. 심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말이죠.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은 머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근경색이나 어떤 심장에 큰 위험을 느끼시면 이 자리를 더 중점적으로 피를 빼주셔야 하고요. 이 소상은 머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풍이라든가 그런 머리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이 혈을 위주로 빼주시면 됩니다. 구분이 어려우시면 이 둘 다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 쪽에서는 대돈, 은백, 여태 이 세 혈자리를 자라가는데요. 자, 사혈하실 때 대돈, 은백혈은 다리끼 할 때 보셨죠? 이 엄지발가락 양쪽이고요. 여태혈은 요 두 번째 발가락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여태혈, 그리고 대돈혈, 은백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위랑 연관이 있고요. 요 혈자리는 간, 요거는 비장. 이렇게 혈자리의 기운들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혈자리에서 사혈을 해서 피를 빼줌으로써 막혀있는 기화혈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전체적으로 기혈이 확 돌게 순환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응급요법이죠. 이 요법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한방요법들은 엄밀하게 보면 응급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목숨이 달린 상황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 계시고 119를
부르셔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2, 30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죠. 대구 시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걸리겠지만 만약에 시골에 계시거나 좀 떨어져 있는 데 계시면 2, 30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사이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처치법에 대한 준비는 꼭 해두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절친을 잃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이겁니다. 심근경색으로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제가 미리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준비를 시켜줬더라면 또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사혈요법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사혈요법은 사실 한의학 여러 처치법 중에서 굉장히 강한 처치입니다. 그래서 효과도 꽤 많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 사혈요법은 과했을 때는 몸에 반드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시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사혈요법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혈전으로 소독은 꼭 잘 해주시고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피 한 방울은 쌀 한 가마니다. 그만큼 피는 소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분은 그 심땡 사혈요법이라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사혈요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니시면서 사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 다녀온 적이 몇 번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시더라고요. 참 저도 좀 의아했는데 몇 번 말리긴 했는데 결국은 그 일시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혈요법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때론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과했을 때는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항을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는 한의원에 부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환자분들 중에 가끔 내원하셔서 꼭 부항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가까운 한의원으로 가시라고 보내드리는데요. 물론 그 부항요법이 사혈요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열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나쁜 피를 빼면 좋다라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사실은 주기적으로 그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구에도 사실은 부항요법을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구는 특히 전국에서 가장 부항요법이 유행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요법이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피를 이렇게 많이 빼시는 것은 몸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항요법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원에서 피를 빼는 요법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5가지 경우의 사혈요법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몇 가지 다른 효과적인 사혈요법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효과가 비슷하거나 속도가 비슷하면 저는 침을 위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혈요법이 꼭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효과를 빨리 내야 될 경우에는 잘 활용하시되 꼭 최소한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건데요. 난산입니다. 난산. 출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지금은 제왕절개가 대부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상대적으로 난산이 좀 적긴 한데요. 산모와 그리고 태아를 생각하면 자연분만이 훨씬 좋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 저는 제가 뭐 아기를 낳는 여성은 아니지만 자연분만을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난산이 예상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녹용탕입니다. 단, 그죠? 녹용 한 개, 녹용 한 개만 따렸다 이 얘기입니다. 한 양이니까 원래는 37.5g 정도입니다. 한 양, 그죠? 이 양을 두 첩이니까 3포 분량의 물에 끓이십니다. 끓여서 보온병에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그 분만실로 들어가실 그때 계속 마시게 하시면 이 녹용이 물론 그 전체적으로 혈을 보여줘서 산모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고요. 자궁의 수축을 굉장히 돕기 때문에 굉장히 순산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뭐 아들, 딸을 제가 31살쯤 이전에 다 낳았고 한의대 입학하기 훨씬 전에 나와서 이런 방법을 사실 써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친하기 전에는 그런 젊은 원장들은 나중에 결혼했잖아요. 졸업 후에. 그래서 이 방법을 써보라고 많이 권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써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녹용탕은 만약에 자연분만을 원하시는 분은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녹용 한 양 정도를 한 3팩 정도 나올 정도로, 이 정해진 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금 묽게 하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조금 마실 수 있는 한에서는 조금은 그렇게 진하게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녹용이 비릿할 수 있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동의보감을 읽고 뭐 다른 의서 여러 가지를 읽으면 공통적으로 꼭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저에게 오지도 않고 현대의학이 지금 그쪽 산부인과 쪽을 다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제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요, 태아역입니다. 태아역위. 그러니까 아이가 거꾸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임신 중에 거꾸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출산할 때 머리부터 바로 나오지 않고 발이나 옆으로 나오는 그런 척위나 역위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 지금처럼 뭐 제왕절개를 하거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으니까 지음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에 뜸을 뜹니다. 지음혈이 어디냐면 이 새끼 발가락 이 끝입니다. 이 자리에 뜸을 3장 뜨면 아이가 이렇게 다시 바로 그렇게 돌아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건 뭐 제가 해볼 그런 상황이 오질 않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우를 만나시면 뭐 별로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음혈에 직접구입니다. 한의원에서 뜨는 그런 간접구 말고 바로 이렇게 뜨는 그런 예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던 그런 뜸이죠. 그런 뜸을 3장, 그러니까 3개를 뜨면 이게 바로 잡힌다, 이런 내용이 의사에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요 증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로서 제가 알아두면 쓸만한 간단한 한방요법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 한의학의 진단법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여러 질환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그런 증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치료해 나갈 수 있는지 제가 유익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날이 많이 춥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밑에 적어뒀었는데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 사실 그 이메일을 보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뒤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붙여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혹시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채널에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의 장점이 여러분들이 그 증상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저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계신 분도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그런 분들은 뭐 사진을 첨부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